자, 그렇다면 입출력 장치가 시스템 버스를 통해 CPU에 직접 접속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즉, 왜 인터페이스용 장치인 I/O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입력 장치나 또는 출력 장치의 종류에 따라서 서로 다른 제어 회로들을 갖고 있고, 이것들을 CPU 내부에 모두 포함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겠죠. CPU가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지겠죠. 두 번째 이유는요, 입력 장치나 또는 출력 장치들의 데이터 전송 속도가 CPU의 데이터 처리하는 속도보다 훨씬 느려요. 그러니까 CPU가 빈둥빈둥 노는 시간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바람직하지 않죠. 자, 세 번째 이유는 입출력 장치들이, 그리고 입출력 장치들과 CPU가 사용하는 데이터 포맷, 즉 데이터의 어떤 형식이, 그 길이가 서로 다릅니다. 어떤 거는 예를 들면 16비트 형태를 쓰고 어떤 것은 12비트 형태를 쓴다거나 이런 거죠.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고요. 자, I/O 디바이스, 즉 입출력 장치들의 접속 방식을 한번 그림으로 분류를 해봤어요. 세 가지 접속 방식이 있죠. CPU가 외부 데이터 입력 상태를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그런 프로그램드 I/O 방식과 입출력 장치가 CPU에게 데이터가 입력되었음을 알려주는 인터럽트 드리븐 I/O 방식, 그리고 세 번째는 데이터 입출력을 별도의 프로세스가 관리해주는 I/O with DMA 방식,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방식, 즉 프로그램드 I/O 방식에서는 메모리 사상 I/O와 그 다음에 아이솔레이티드 I/O, 고립형 I/O, 그 다음에 멀티플 인터럽트, 즉 인터럽트 드리븐 I/O에서는 이제 인터럽트 관련된 것들이 생기고요. 세 가지가 있죠. 멀티플 인터럽트, 다중 인터럽트라는 거하고 데이지 체인 방식으로 인터럽트 요청을 수락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폴링, 이 세 가지 방식이 이제 요 인터럽트 드리븐 I/O 방식이 되겠고요. 세 번째 I/O with DMA 방식은 네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냥 일반적인 DMA, 그다음에 DMA 1, 2, 3, 1, 2가 있고, 그다음에 DMA with I/O 버스, 네 번째는 DMA with I/O 프로세서, 이렇게 네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뒤에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그램드 I/O 방식인데요. 대표적으로 폴링이 있습니다. 폴링은 이렇게 그림에 나타낸 것처럼 CPU하고 메인 메모리가 이렇게 있는데, 제일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프린터라고 하는 출력 장치를 대표적인 디바이스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프린터 컨트롤러에 당연히 프린터가 연결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 폴링이라는 거는 이런 걸로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집안에서 주인이 외부에 손님이 왔는지 안 왔는지 주인이 자꾸 10분마다 한 번씩 나가서 문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 손님이 없으면 그냥 들어오는 거고, 손님이 있으면 손님을 집으로 안내해서 모시고 들어오는 그런 방식이 일종의 폴링입니다. 자, 구체적으로는 일단 프린트해야 할 데이터를 CPU가 메모리로 보내죠. 자, 그래서 그걸 갖고 있다가 그 프린트해야 할 데이터를 어떻게 합니까? 일단 이렇게 프린터의 상태가 프린트를 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확인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레이디 스테투스 비트가
비트가 1이 되는지를 확인합니다. 1이 돼야지 이제 프린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자, 1이 되면요. 그러면 레디스 비트가 1이에요. 1이면 프린트할 데이터를 데이터 레지스터에다가 옮겨줍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디 스테투스 비트를 0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다른 이제 이 프린트 데이터가 지금 데이터 레지스터에 들어있고 프린트로 아직 옮겨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장치들로부터 요 프린트를 사용할 수 없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자, 네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프린트하라는 그 명령을 write control bit에다가 써줍니다. 그래서 요 write 제어 신호를 1로 바꿔주는 거죠. 1로 바꿔주고 이제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이 write 컨트롤 비트에 따라 이제 프린트 데이터를 프린터로 전송해서 프린트하고 그 다음에 이 write 컨트롤 비트를 다시 리셋 0으로 돌려줍니다. 데이터가 이제 프린터로 옮겨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다 옮겨지면 이제 앞에 있었던 레이디 스테투스 비트를 다시 1로 바꿔줘서 이제 데이터를 받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프린트할 데이터가 다 없어질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폴링 방식이에요. 이 폴링 방식의 장점은 별도의 하드웨어 없이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단점으로는 CPU가 출력할 데이터가 있을 때 주기적으로 이 프린터 컨트롤러의 레이디스테스 비트를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시간이 암만 해도 부족해지겠죠. 그리고 모든 데이터가 항상 메인 메모리로부터 CPU로부터 프린터 컨트롤러로, 프린터 컨트롤러로부터 프린터로 이렇게 항상 전달되어야 해요. 두 번째, 폴링이 아니라 이번에는 데이터 레지스터와 상태 제어 레지스터를 어드레싱, 주소를 지정해서 이제 하는 방법이에요. 요거는 아까는 이제 폴링 방법이었다면 이거는 메모리 맵드 IO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식에서 기억장치 주소 영역의 일부분을 입출력 장치의 주소 영역으로 할당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CPU는 메모리 액세스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기억장치의 리드 라이트 신호를 입출력 장치의 리드 라이트 신호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기억장치 관련된 명령어들을 입출력 장치 제어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입출력 장치가 기억장치 주소 영역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억장치의 주소 공간을 우리가 감소시키는 그런 단점이 발생하죠. 그래서 그림에 나타낸 것처럼 전체 메모리 어드레스 스페이스 중에서 메인 메모리를 위한 어드레스 스페이스와 입출력 장치를 위한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즉 메인 메모리의 어드레스 영역을 중에 일부를 IO 컨트롤러를 위한 그런 어드레스 공간으로 할당을 해줍니다. 이런 방식이고요. 이번 방식은 이제 메모리 맵드 IO 방식하고는 다르게 그 데이터 레지스터와 상태 제어 레지스터를 독립적으로 고립해서 이제 운영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Isolated IO라고 합니다. 입출력 장치의 주소 공간을 기억 장치 주소 공간은 별도로 기억 장치에 할당하는 방식입니다. 입출력 제어를 위해서 별도의 입출력 명령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별도의 입출력 장치 읽기 신호와
쓰기 신호가 필요해지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 방식은 프로그램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자, 그림에 보시는 것 같이 메인 메모리를 위한 스페이스를 따로 두고 그 다음에 I/O 장치를 위한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별도로 구성을 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터럽트 드리븐 I/O라고 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림처럼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일단 프린트해야 할 데이터가 메인 메모리로부터 CPU로 전달돼요. 그럼 CPU는 프린트 데이터와 프린트 제어 명령을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고 먼저 이제 데이터를 프린트하는 거죠. 요 사이에 CPU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럽트 신호를 발생을 시키고 그 사이에 이제 CPU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레디 스테투스 비트를 준비 상태 1로 설정을 해놓고 프린트할 데이터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이 과정을 반복시키는 거예요. 이 방식은 마치 집안에서 주인이 외부에 손님이 왔는지 집안에 앉아서 기다리다가 초인종이 울리면 그때 가서 확인하고 손님을 집 안으로 안내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CPU는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만 그 프린터 컨트롤러의 그 프린트 레이디 그 플래그를 검사를 해서 그래서 1로 돼 있으면 그때 이제 데이터를 보내고 그 나머지 시간에는 다른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점이 있죠. 단점은 모든 데이터가 항상 이것도 메인 메모리에서 CPU, CPU에서 프린터 컨트롤러, 프린터 컨트롤러에서 프린터 순으로 전달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멀티플 인터럽트 라인 방식은 여러 개의 인터럽트 회선을 사용한다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각각의 장치마다 I/O 컨트롤러, 즉 I/O 모듈이 있고 이 모듈들과 CPU 사이에 각각 별도로 인터럽트 리퀘스트 신호선, 그 다음에 인터럽트 애크놀로지먼트 신호선을 연결해서 쓰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인터럽트를 누가 발생시켰는지 CPU는 쉽게 발견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드웨어가 복잡해지고 접속 가능한 그 입출력 장치들의 수가 그 CPU의 인터럽트 요구 입력 핀만큼밖에 이제 연결을 못 시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데이지 체인 방식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이거는 CPU로부터 발생되는 인터럽트 인지 신호, 확인 신호죠. INTA라고 하는데 이 신호선을 입출력 장치 제어기들에게 직렬로 접속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때 CPU는 누가 인터럽트를 발생시켰는지 모르고 굳이 뭐 알 필요도 없다는 거죠. 하드웨어는 이제 간단하지만 이 인터럽트에 대한 우선순위가 낮은 장치들은 한 번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터럽트를 요구한 입출력 장치를 우리가 이제 AIN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입력을 받는 즉시 자신의 고유 번호를 데이터 버스를 통해서 CPU로 전송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폴링 방식 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CPU가 모든 입출력 장치들 제어기들에게 그 테스트 IO선을 CPU가 모든 입출력 장치들의 그 제어기들이 CPU에게 다 테스트 IO선을 다 연결해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럽트를 요구한 장치를 검사해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 소프트웨어 폴링은 우선순위 변경이 쉽지만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걸 관리해주는 프로세서가 별도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DMA가 있는데, 요거는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라고 해서, 우리가 CPU를 주인이라고 했을 때, 이 CPU는 평상시에 자기 일을 하죠. 그리고 이 문지기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 문지기를 우리가 DMA 컨트롤러라고 하는데, 이 문지기를 통해서 외부의 손님이 집을 받아들일 건지 말지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억장치와 입출력 모듈 간의 데이터 전송을 요 DMA 제어기, DMA 컨트롤러가 처리하고 CPU는 이거에 개입하지 않는 방식이죠. 그래서 CPU의 개입이 없이 입출력 장치와 메인 메모리 사이에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DMA를 처리하는 순서는 총 6단계로 나눠서 생각을 하겠는데요. 우선 CPU가 DMA 제어기한테 입출력 장치의 주소, 그 다음에 데이터가 읽혀지거나 쓰여질 주기억 장치의 시작 주소, 전송될 데이터의 단어들의 수, 이런 정보들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에서 DMA 컨트롤러가 이 CPU로 버스 리퀘스트 신호를 전송을 해요. 그런 다음에 CPU는 DMA 컨트롤러에게 버스 그랜트 신호를 전송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CPU의 개입 없이 DMA 제어기가 주기억 장치의 데이터를 읽거나 쓰게 되는 거죠. 전송할 데이터가 남아있으면 2단계부터 4단계까지를 계속 반복하고요. 이제 모든 데이터 전송이 완료되면 CPU한테 인터럽트 R 신호를, 리퀘스트 신호를 전송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DMA 처리 순서까지 학습을 했습니다. 자, 제 13주차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